40도가 넘는 엄청난 더위가 온다는데 에어컨은 있어도 전기세 걱정으로 시원하게 틀 수 있는 분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리모컨의 이 버튼 하나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35년간 모든 브랜드 여러 모델의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해온 김재호 기사입니다.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러 고객님께 갈 때마다 안타까운 일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에어컨 사용법으로 전기세를 몇 배는 더 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제가 관리하는 고객 중 한 분은 월 전기세가 34,000원 정도인 반면 옆집은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인데 14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두 집의 요금 차이가 왜 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도 전기세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정보까지 알차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폭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시원하고 유용한 정보 널리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35년 동안 크고 작은 현장 경험을 종합해본 결과 어르신들의 치명적인 몇 가지 실수들 때문에 전기세가 5배씩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에어컨을 쓰고 계시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에어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속형과 인버터형입니다. 약 15년 전인 2011년 이전 모델일 경우 대부분 정속형 에어컨일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정속형 에어컨의 경우 처음에 파워 모드로 세게 틀어서 빠르게 온도를 낮춰주고 전원을 끄고 좀 덥다 싶으면 또다시 켰다가 얼마 후 또 끄는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내에 구입하신 제품일 경우 인버터형일 경우가 높은데요. 인버터형을 쓰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계속 켜놓는 것이 전기를 아낄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150% 정도로 강한 힘을 써서 설정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고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10% 정도의 낮은 에너지로 계속 유지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원하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82세 조병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마트에 가실 때마다 에어컨을 끄셨어요. 30분 정도 나가는데 틀어놓으면 낭비잖아.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관찰해보니 오전 10시에 마트 가면서 에어컨을 끄고 11시에 돌아와서 다시 켜고 오후 2시에 병원 가면서 끄고 4시에 돌아와서 또 켜요. 저녁 6시에 산책 가면서 끄고 7시에 돌아와서 켜요. 하루에 6번이나 껐다 켰다를 반복한 거죠. 전기세 아끼려고 나갈 때마다 끄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할아버지의 생각은 당연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에어컨은 켤 때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데요. 마치 자동차가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 가장 많은 기름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30분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켜면 처음 5분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3배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야 하니 전력 소모가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에게 제안을 드렸어요. 1시간 30분 이하로 나가실 때는 그냥 켜두세요. 대신 외출하실 때 온도를 1, 2도 올려서 27도나 28도 정도로 맞춰두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달 전기요금은 47,000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켜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연구진들이 실험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작동시켰을 때와 에어컨을 끄지 않고 계속 작동시켰을 때를 비교한 결과 30분 외출 후 다시 작동한 경우 연속으로 틀었을 때를 비교하면 전력 소비량이 5% 증가했고 60분 외출 시에는 2% 증가했습니다. 외출 시간이 90분이 넘어가면 연속으로 틀었을 때보다 끄고 다시 켜는 것이 전기를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이 크긴 하지만 밖의 온도 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로 90분 이상 외출을 하게 되면 끄는 게 좋고 1시간 30분 정도의 외출이라면 켜두시는 것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 마트에 다녀올 때, 병원에 다녀올 때, 동네 산책 정도는 켜두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90분이 넘어가면 꺼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2~3시간 외출할 때는 온도를 3~4도 정도 올려두고 나가세요. 25도였다면 28에서 29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완전히 끄는 것보다 더 절약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올바른 인버터형 에어컨 사용법은 처음에 설정 온도를 16도에서 18도 또는 파워 모드로 실내 공기를 빠르게 낮춰준 후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26도에서 27도로 설정해서 틀어놓으시면 여름 내내 시원하면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틀어도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람의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설치했던 고객의 집 두 곳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는데요.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을 확인해 보니 요금 차이가 56,000원이었는데요. 그 차이는 에어컨 바람이 방향 단 하나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의 방향을 사람을 향해 아래로 보내서 바람이 발끝에 닿아야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닌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원리를 거스르면 냉기가 바닥에만 머무르고 천장과 머리 위는 여전히 뜨거운 공기가 머무르게 돼요.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뜨거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어컨 센서가 아직 덥구나라고 판단하여 실외기를 계속해서 돌리니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온도는 내려가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의 바람은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냉기가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웁니다. 이런 순환이 만들어져야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가 쉬게 돼요. 그 결과 전기요금까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에어컨의 주변 공간인데요. 주변에 가구나 가전이 없어야 합니다.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죠.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바로 앞에 가구가 있다면 당장 위치를 바꿔야 하는데요. 바람이 멀리 퍼져야 실내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조 변화가 냉기 순환을 만들고 전기요금까지 절약됩니다. 어르신들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온도와 시간이 아닌 바람 방향과 설치 위치 이 두 가지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에어컨 실내외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에어컨도 사람처럼 관리를 잘해주면 오래 쓰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일찍 고장이 납니다.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본 가장 놀라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81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20년 된 구형 에어컨을 쓰고 계셨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잘 돌아가는데 왜 바꿔라며 계속 쓰셨습니다. 문제는 20년 된 에어컨이다 보니 전기요금이 월 12만 원씩 나온다는 것입니다. 새 에어컨을 사는 것보다 전기세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셨죠. 제가 에어컨을 점검해 봤는데 에어컨 자체는 멀쩡했어요. 문제는 관리 상태였습니다. 실내기 필터는 물론이고 실외기 주변도 온갖 잡초와 먼지로 가득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새 에어컨을 사기 전에 한 번만 제대로 관리해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실외기부터 점검했어요. 할아버지 댁 실외기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화분들이 빼곡히 놓여있고 뒤쪽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실외기 날개핀에는 먼지와 솜털이 두껍게 쌓여서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거니까 비에 맞으면 저절로 깨끗해질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과 같아요. 여기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주변이 막혀 있으면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제가 실외기 청소를 시작했어요. 주변 화분들을 1m 이상 옮기고 잡초는 모두 제거하고 실외기 날개는 부드러운 솔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위에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직사광선을 받으면 실외기 자체가 뜨거워져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20년 된 에어컨인데도 전기세가 월 72,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40%나 절약된 거죠. 이제 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실외기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외기를 설치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실외기는 실내에서 흡수한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로 건물 옥상이나 베란다와 같이 건물 외부에 있으면서 햇볕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햇볕에 달궈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외기가 열이 받지 않도록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어도 한여름처럼 더운 날에는 실외기가 금방 뜨거워지는데요. 이럴 때는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조금씩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어서 실외기 표면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수돗물을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염소 성분이 날아간 다음에 쓰시거나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84세 박창식 어르신 댁의 이야기입니다. 3년 된 에어컨을 쓰고 계셨고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먼지가 3cm 두께로 쌓여 있었고 원래 흰색이었을 필터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곰팡이 냄새까지 심했습니다.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들 뿐 아니라 마스크 10개를 겹쳐서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려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달 전기세가 무려 83,000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바람도 훨씬 시원해지고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르신께서는 그 후로 달력에 표시해두고 2주마다 필터를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필터 청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앞면 커버를 위로 들어 올리거나 양쪽으로 밀어서 열어주세요. 기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손으로 쉽게 열려요. 3. 필터를 조심스럽게 빼내세요. 먼지가 날릴 수 있으니 천천히 하세요. 4. 화장실에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뜨거운 물은 필터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중성 세제를 약간 묻혀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칫솔을 사용하면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6.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서 세제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7.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8.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창원에 사시는 75세 박영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해보니 화분에 물 주는 것보다 쉽네요. 청소 주기는 2주에 한 번이 좋습니다. 필터를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영에 사시는 76세 박연순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는 에어컨을 틀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고민이셨어요.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셨는데도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는 건데요. 문제는 필터 뒤쪽에 있는 실내기 내부의 열교환기와 팬에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내기 내부 청소는 좀 더 전문적이지만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에어컨 전원을 끄고 필터를 모두 빼냅니다. 그런 다음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춰보면 금속 날개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곰팡이나 먼지가 끼어 있을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에어컨 클리너 스프레이를 구입해서 이 부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15분 정도 기다린 후 깨끗한 물을 뿌려서 헹궈내시면 됩니다. 팬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소해줍니다. 할머니 댁 에어컨을 이렇게 청소해드린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훨씬 시원해졌어요. 전기세도 월 38,000원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전문적이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니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에어컨 수명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관리해드린 고객님 중에는 25년 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목포에 사시는 79세 이종배 할아버지는 1998년에 산 에어컨을 아직도 쓰고 계십니다. 26년이 넘었는데도 고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새 것만 사려고 하는데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어요.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입니다. 할아버지의 관리 비결입니다. 1. 필터는 2주마다 반드시 청소합니다. 2. 실외기 주변은 한 달에 한 번 정리합니다. 3. 실내기 내부는 6개월에 한 번 청소합니다. 4. 배수호스는 3개월에 한 번 점검합니다. 네 번째는 자동 건조 기능입니다. 요즘 제품들은 자동 건조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 건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전원을 끄면 바로 꺼지지 않고 증발기를 어느 정도 건조시켜주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래된 제품들은 자동 건조 기능이 없어서 그냥 바로 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어컨 사용을 마쳤을 때 송풍을 한번 켜주시면 좋습니다. 송풍으로 돌려주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니까 증발기에 맺혀있던 물기들이 마릅니다. 송풍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켜두면 되며 실외기 없이 선풍기처럼 바람만 나오는 기능이라 전기요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자동 건조 기능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청소업체 기사님들도 말씀하시니까요. 송풍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을 쓰다 보면 내부에 습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습기를 송풍으로 말려주지 않으면 곰팡이나 나쁜균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에어컨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나쁜균이 공기에 떠다니다 우리 호흡기에 들어와
건강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송풍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외에도 암막 커튼 활용하기, 선풍기와 같이 틀기, 27도 정도의 온도 설정하기,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놓는 등의 대기 전력 차단하기 등도 전기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인데요. 에어컨의 이 버튼 하나만 잘 누르면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작년 8월 마산에 사시는 79세 강만수 할아버지 댁에 수리를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새 에어컨을 설치한 지 2달 됐는데 전기세가 월 14만 원씩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새 에어컨인데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혹시 고장 난 건 아닐까?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에어컨을 점검해 봤는데 기계는 정상이었고 문제는 사용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된 에어컨을 마치 30년 된 에어컨처럼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리모컨을 들고 어떤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기세가 6만 3천 원 나왔어. 이렇게 편한 기능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니. 마법 같은 이 버튼은 바로 자동 또는 오토 버튼인데요.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을 한번 보세요. 오토, 자동,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전기세를 절반으로 만드는 마법이 버튼입니다. 내가 직접 조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한 번도 써보려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버튼으로 대부분의 이 버튼을 무시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영순 어르신도 에어컨은 항상 냉방 모드로만 사용하셨거든요. 온도는 27도로 맞춰놓고 너무 더우면 26도로, 너무 추우면 28도로 계속 조절하시면서 말이죠. 냉방이 제일 확실하고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토 버튼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니 할머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에어컨의 오토 모드는 아주 똑똑합니다. 실내 온도를 측정하고 습도를 확인하고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전합니다. 마치 35년 경력의 에어컨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주는 것과 같죠. 일반 냉방 모드로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해요.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쉬는 거죠. 여러분은 똑같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에어컨은 전기를 크게 아끼고 있어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똑같은 평수, 똑같은 모델의 에어컨 2대로 한 달간 테스트했어요. 어집은 일반 냉방 모드로 26도 설정해서 하루 8시간씩 사용했습니다. B집은 AUTO 모드로 26도 설정해서 똑같이 하루 8시간씩 사용했어요. 한 달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집 전기세는 11만 2천 원, B집 전기세는 6만 8천 원이었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4만 4천 원의 차이가 난 거죠. 이 실험을 지켜본 어집 주인인 66세 박철수 씨는 이런 차이가 날 줄 몰랐다. 당장 우리 집도 오토로 바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토 버튼도 제대로 알고 써야 효과가 있는데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송정호님은 오토 모드를 썼는데도 전기세가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토 모드를 켜고 처음 30분 동안 온도를 계속해서 바꾸셨거든요. 처음에 25도로 했다가 춥다 싶어서 27도로 올리고 또 더우니까 24도로 내리고 이렇게 되면 에어컨의 AI가 잘못 학습해요. 아, 이 집은 온도를 자주 바꾸는구나 하고 잘못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도 온도를 자주 바꿔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오토 모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 모드를 켠 후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AI가 여러분의 방 상황을 학습합니다. 두 번째, 온도 설정은 한번 정하면 하루 종일 그대로 두세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1도씩만 조절하고 자주 바꾸지 마세요. 세 번째, 2015년 이전 구형 에어컨의 오토 모드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 모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세 최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대로 정확히 하셨어요. 오토 모드를 켜고 25도로 설정한 후 하루 종일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온도 조절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2, 3일이 지나니까 에어컨이 알아서 딱 맞게 조절해주니 정말 신기했어요. 결과적으로 할머니의 전기세는 월 5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집 리모컨에는 오토 버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 이 기능이 있어요. 오토, 자동,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리모컨의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시면 화면에 오토 표시가 나올 거예요. 만약 그것도 없다면 기능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눌러보세요. 메뉴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포항에 사시는 75세 김병철 어르신은 리모컨을 30분 동안 이리저리 눌러보시다가 에코 버튼을 발견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오토 기능이었거든요. 어르신은 에코 모드를 사용하신 후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리모컨을 들고 마법의 버튼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5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4세 이정남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는데요. 할아버님은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더위에 특히 위험하신 분이셨는데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거의 틀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은 젊은이, 우리 같은 늙은이가 정부 돈을 받아도 되나? 그런 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닌가? 할아버지의 이 말씀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자식들도 있으니 본인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65세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대상자였습니다.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동행해서 신청을 도와드렸는데 놀랍게도 모든 과정이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준비한 서류는 신분증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서 어르신에게 매년 꼭 신청하셔야 하고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님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29만 원, 즉 월 평균 2만 4천 원의 전기, 가스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되셨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가 월 7만 원 나오는데 실제로는 4만 6천 원만 부담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69세 김순례 할머니는 6월에 신청하셨는데 7월 전기세부터 바로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3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53만 원, 월 평균 4만 4천 원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박영수 어르신 부부는 2인 가구로 연간 40만 원을 지원받고 계시는데요.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가 월 9만 원 나오는데 월 3만 3천 원이 할인되니까 실제로는 5만 7천 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40만 원이라니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이제는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 틀어요. 안동에 사시는 71세 최영희 할머니께서는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는데 올해 신청을 깜빡하고 넘어가셨어요.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자동으로 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려서 뒤늦게 신청하셨지만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간 후였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절반밖에 안 되었죠.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5, 6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시기를 꼭 기억하세요. 혹시 주민센터에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때는 방문 전 주민센터에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드리면 담당자분께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로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 주시면서 필요한 서류도 이야기해 주니 정확히 준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시도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담을 적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도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